네, 안녕하세요. 강우성입니다. 그루님께서 이번 실험실 섹션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이번에 실험실 섹션에 들어간 주사기 샷 메카닉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샷에 들어간 메카닉 애니메이션을 따라해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메카닉 애니메이션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기초 도형을 이용을 해서 메카닉 애니메이션 실습을 해볼 것이고요. 또한 제가 다른 작품들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릴 것이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샷에 들어간 메카닉 애니메이션도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시나리오 4D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에 저희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도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한번 작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기 샷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프리비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을 때처럼 이렇게 주사기가 어떤 고프로 같은 카메라에 장착이 되어서 이렇게 기계와 함께 내려가고 그 다음에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도시샷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짧게 들어간 인서트 샷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작은 프레임들의 메카닉적인 애니메이션의 디테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작품에서 사용된 다른 샷인데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메카닉적인 요소가 들어간 샷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참여했던 작품들에서도 다양한 메카닉적인 요소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했었고요. 에이펙스 작업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메카닉적인 요소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데스티니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 고스트의 얼굴 부분의 메카닉 애니메이션, 오프 페스티벌을 위해서 제작했던 메인 온 엔드 타이틀 작업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메카닉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그 쇼필름 안에 들어가는 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스테이션 광고 작업에서도 이런 메카닉적인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했었는데 원리를 알고 나면 이 모든 애니메이션들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시네마 4D에 가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큐브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시하게 큐브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시나 4D를 잘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초적인 공 바운싱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보지 않았다면 이 애니메이션조차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기초 도형을 가지고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복잡한 애니메이션을 하시더라도 기초를 가지고 생각하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오브젝트에 지금은 X축이죠. X축 애니메이션만 들어간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었을지 위에부터 아래까지 보시면서 그래프를 상상을 하실 수가 있고 그게 거의 맞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보는 눈이 좋은 거고 만약에 보고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릴 때 그래프 모양이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직 그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애니메이션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이 어떤 그래프로 되어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리니어 형태로 된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잘 맞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드밴스 수업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의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단축키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T9을 눌러주게 되면은 easy in, easy out으로 되는 이런 그래프,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T6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리니어로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 키에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 있는 단축키들 T8 그리고 T9, T6, T7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애니메이션으로 들어가는데 기계적인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오브젝트가 굴러가는 오브젝트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로봇 팔 같은 거에 달린 그런 애니메이션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너무 CG 같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짧은 시간 안에 동일한 속도로 이동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어떨까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그래프도 단순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easy in, easy out 요 그래프로 이렇게 핸들이 잡힌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고 할 때 애니메이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가속과 감속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너무 완벽하게 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업데이트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세 번째 애니메이션이 되겠는데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애니메이션의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은 좋겠고요. 지금 한번 이 두 번째 그래프, 첫 번째 리니어 애니메이션 그리고 두 번째 애니메이션까지 봤는데 이 세 번째 애니메이션의 그래프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한번 옆에 종이나 펜이 있다면 들고 한번 그려 보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애니메이션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보는 눈이 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이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리셨으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애니메이션입니다. 어떻게 비슷하게 그리셨는지 아니면은 조금 부족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서서히 움직이면서 가속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자 여기 그래프가 뭐 가속이 되는 부분이 심하다면 요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할 때 뭐 느리게 시작한다면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제가 B를 눌러 가지고 조금 더 과장을 해서 가속이 더 빨리 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재생을 해 보면 가속이 되다가 어떤 기계에 스탑을 해 주는 부분에 걸려서 딱 멈추게 되는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될 때 재생을 하다가 보시면은 한 프레임, 두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셨을 수도 있고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보시면서 거의 느끼셨을 거예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약간 한두 프레임 정도가 더 튀어나왔다가 살짝 하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메카닉 애니메이션의 어떻게 보면 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되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어떤 공이 튀기거나 부딪혔을 때는 반동으로 인해서 바로 튕겨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될 때 끝에 100% 내가 원하는 마지막 지점 요런 데에서 아주 살짝 더 밀어줍니다. 살짝 더 밀어주고 여기서 한 프레임이나 두 프레임 정도 여기서 뭐 더 심하면 요 정도도 될 수가 있겠고요. B를 눌러줬고 핸들을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자 아주
빠르기 때문에 거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프레임 정도로 해주면은 보시는 것처럼 살짝 탁 하고 튀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한두 프레임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메카닉 애니메이션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을 하다가 탕 튕기고 나서 그 다음에 관성으로 인해서 뒤로 살짝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반대편을 갈 때도 서서히 움직이다가 탁 하고 멈추는 요런 애니메이션들을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넣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기본기가 탄탄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이거 너무 쉽다. 솔직히 난 저 정도는 알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 그래프를 보지 마시고 지금 0프레임에서 60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컨트롤 D 누르면 프로젝트 세팅을 30프레임으로 해서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안 보고 봤던 이 애니메이션을 60프레임 안에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1로 시작을 했는데 한 10프레임 정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50프레임 요때쯤 끝나는 걸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0프레임부터 50프레임까지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을 1번, 2번, 1번, 2번은 아주 쉽죠. 3번까지 한번 지금 잠깐 영상을 정지하시고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생을 해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해보셨나요?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그래도 애니메이션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그래프를 안 보고도 거의 같은 느낌을 만드실 수가 있었을 거고 애니메이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었다면 이런 애니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특히 그래프가 꺾이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힘들 수가 있는데 많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감각을 조금 더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두 프레임으로 보이는 작은 차이가 훨씬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기가 탄탄하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큐브 네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에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0프레임에 이동을 해서 50프레임에 끝나는 애니메이션인데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그래프를 한번 종이에다가 그려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큐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겠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물체를 빵 하고 찼다고 할 때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빠르다가 점점점 느려지고 이렇게 거의 멈춰져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반대편에 마그네틱적인 아니면은 기계적으로 물려 가지고 탁 하고 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멈추다가 마지막에 자석처럼 탁 하고 붙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더 적어도 되겠습니다. 요런 부분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도록 약간 과장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의 것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마지막까지 가다가 한 방에 탁 하고 걸려서 멈추는 거.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프릭션으로 인해서 서서히 느려지다가 어떤 마그네틱이나 기계적인 구조에 의해서 마지막에 탁 하고 멈추게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 위에 4개의 애니메이션들을 조합을 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애니메이션들이 결합이 되고 변형이 되고 아니면은 몇 단계로 나뉘면서 이렇게 해서 탁 멈췄다가 다른 게 쳐 가지고 뭐 올라갔다가 돌다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동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4 개의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이런 기계적인 애니메이션을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이런 애니메이션을 그러면은 이동에만 쓸 수가 있냐? 그렇지가 않겠죠. 보시면은 스핀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핀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것과 거의 같은 구조로 애니메이션을 제가 해 봤습니다. 리니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다가 멈추겠죠. 그럼 두 번째 거를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가속과 감속, 이지 인, 이지 아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서서히 돌다가 이렇게 멈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같이 한 바퀴를 도는 거지만 이렇게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죠. 점점점 가속이 돼서 빨라지다가 어떤 기계적인 구조에 인해서 탁 하고 멈추는 부분. 근데 마지막에 한두 프레임을 더 갔다가 돌아가는 요 느낌을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전과 마찬가지로 샥 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멈추다가 마지막에 기계적인 구조나 마그네틱에 의해서 탁 하고 고정이 되는 요 부분들을 4 가지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 형태입니다. 거의 똑같은 그래프 형태인데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파일을 올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냥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그래프를 확인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다르게 했는지 보시면서 이 한두 프레임의 차이들을 최대한 많이 따라해 보려고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0 프레임부터 45 프레임까지 360 도를 돌려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과 스핀이 되는 부분 두 부분 다 같은 그래프의 형태로 움직임과 이렇게 도는 것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카닉적인 애니메이션이 가속과 감속에 의해서 이런 디테일들을 만져줄 수가 있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이런 관성적인 부분 이렇게 가다가 너무 빨리 돌게 되면은 탁 하고 멈췄을 때 한두 프레임 정도 조금 더 돌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애니메이션을 하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품들을 다시 보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그 그래프들을 보셨다면 이 작품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주사기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샥 내려가서 탁 하고 떨어지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페이지 업 앤 다운을 하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려 있는데 삭 하고 내려가다가 살짝 이 주사기 부분이 하나, 둘, 셋, 한 3 프레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자체도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내려갈 때 이렇게 탁 하고 기계적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로테이션 되는 부분도 갑자기 슝 하고 로테이션이 되지만 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슉 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툭 하고 떨어지면서 여기에서도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서 텐션이 적용되는 부분 그리고 로테이션에서도 이렇게 텐션이 적용되는 부분이
같은 원리로 사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네마 4D로 와 가지고 이제 프리비즈 부분, 실제로 사용됐던 프리비즈 부분을 한번 제가 보여 드리면서 실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도형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동하고 로테이션이 되는 부분을 기본기를 알려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여기 이 부분에서 클릭을 했을 때 안 나오거나 이쪽에 그래프가 안 나온다면 오토매틱 모드가 체크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니메이션 부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션 카메라 셋업에서 카메라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아니라 원본 카메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카메라에서는 기계에 완전히 장착되고 반동이 없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뷰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어떤 기계에서 장착된 카메라가 돌고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이 되겠는데 두 번째 애니메이션에서는 카메라만 같이 방울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다음 컷으로 진행이 되는데 실제 샷에서는 거기까지는 사용이 되진 않았고요. 여기서 방울이 떨어지는 걸로 마무리를 하긴 했었습니다. 요 정도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한 36 프레임 정도로 보시면은 되겠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방울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모션 카메라 셋업으로 다시 가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반동이 되는 부분을 이 모션 카메라의 자동 셋업을 이용을 해서 다이나믹을 이용을 해 가지고 바로 적용을 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카메라 없이 이쪽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은 주사 바늘이 내려오는 부분은 거의 동일하게 제작이 되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주사 바늘이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시켜 줬고요. 여러분들이 G랑 F를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한 프레임씩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칸 더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반동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요 부분을 표현을 해 봤습니다. 한 프레임이지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디테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사실 사이파이 작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있는 그런 실험 기기라기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다양한 장치들을 더 부착한 그런 실험 기구라고 생각을 해 봤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카메라가 한 단계가 더 거쳐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주사 바늘을 이렇게 찍기 위해서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 봤고요. 그럼 이 큐브가 니들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랑 여기의 반동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을 모션 카메라 셋업 여기에 다이나믹으로 이용을 해 줬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창을 만들어서 여기서도 한번 보여 드리겠는데요. 큐브를 만들고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거의 중앙에 위치를 시키고요. 약간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카메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가 이렇게 뒤에 있다가 20 프레임쯤에 슉 하고 가까이 가는 애니메이션을 해 보겠는데요. 그래프 모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재생을 하면 이렇게 다가가겠죠. 12 프레임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빠른 애니메이션을 해볼 텐데 이런 식으로 다가가고 리니어로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배웠던 거 T9 누르고 가속이 되다가 갑자기 카메라가 이렇게 멈추고 그 다음에 컨트롤 CV 하고
여기 그래프를 조금 만져 줘 볼게요. B 누른 다음에 이거를 꺾어 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짝 이번에는 여기를 똑같이 하고 얘가 튕겼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동이 탕 하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 여기서 한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런 식으로 해 봤는데 재생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철컥하고 멈추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멈추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뒤에 부분, 요 부분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하나를 복사를 해 주고 이번에는 이 카메라를 리니어로 바꿔줘 볼게요. 리니어로 이 속도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가 다이나믹을 넣어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나믹을 넣을 때는 모션 카메라 이렇게 넣었는데 모션 카메라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 리그에 이 두 번째 카메라로 되어 있죠. 이 두 번째 카메라를 이름을 다이나믹이라고 지어줘 볼게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이 여기 카메라 리그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 일도 벌어나고 있지가 않죠. 하지만 여기 모션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게 되면 살짝 카메라가 움직이는 그런 핸드헬드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 위치에 다이나믹 카메라에서 그냥 앞으로 왔다 갔다만 해 주는 거고 여기에 정확한 관성이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애니메이션 자체를 조금 더 현실에 가깝게 하고 싶다면 여기 다이나믹에 들어가셔 가지고 다른 거는 별로 볼 필요가 없고 헤드 다이나믹에서 이 스프링과 댐픈 부분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수치들을 살짝 그냥 다 올려 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와 차이점은 우리가 키로 넣었던 이런 디테일한 부분 가속이 점점점 되다가 멈추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 애니메이션이지만 옆에서 한번 보면은 이 카메라가 원래 오리지널 카메라보다 살짝 뒤로 가 있다가 멈추면은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살짝 튕겨 나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과장시켜 주기 위해서 만약에 스프링을 쫙 올려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러면은 한 단계에서 멈추던 그 관성 애니메이션이 한 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 걸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쓰는 거를 뭐 리니어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거를 넣어서 해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을 먼저 쓰는 것을 절대로 추천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손으로도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 때 그 감각을 알 때 어느 정도로 넣어야지 샵들마다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핸드키로 넣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넣는 방법 두 가지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을 믹스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여기서 했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니들 자체, 이 니들의 그룹 여기에는 이렇게 카메라를 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거 전체가 움직이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모션 카메라를 빼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서 카메라로 보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카메라랑 같이 가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카메라 방금 보여드린 모션 카메라 셋업 없이 보더라도 재생을 해서 보면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바늘이 내려올 때 통 하고 튕기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로테이션 부분에는 거기까지 적용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바늘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통 하고 한번 튕기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한 두 프레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카메라, 다이나믹 애니메이션을 섞었을 때 더욱더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과 기본기랑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애니메이션을 지우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내려가는 니들 부분만 남겨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연하는 거니만큼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니들 부분 제일 처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Y 포지션 H 눌러보면 되겠고요. 이 카메라가 슝 하고 내려갈 때 한 100% 위치까지 내려갔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슝 하고 내려가겠죠. 내려갈 때 갑자기 확 내려갔다가 통 하고 튕기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찍어주고 여기서는 B를 눌러서 핸들을 잡고 살짝 올려주고 요 핸들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 하고 내려가는 부분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너무 세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줄여줘 볼게요.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 할 때 거의 라이브로 보면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니메이션이 너무 천천히 되고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당겨줘 볼게요. 저도 그 전에 만들었던 거에 프레임 같은 거를 지금 하나도 보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제가 키를 잡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퉁 하고 내려가고 탁 하고 나오는 건데 여기서 슉 하고 돌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니들의 로테이션 부분을 잡아줬고요. 90도를 이렇게 해주고 찍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슉 하고 됐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된 간단하게 된 부분을 여기서 갑자기 탁 멈췄다고 해보죠. 이게 점점 가속이 되다가 멈췄는데 이 부분을 모션 카메라 셋업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카메라가 니들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 카메라를 눌러주고 모션 카메라 눌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이나믹에 스프링까지 적용을 한번 시켜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뒷부분, 요 파트 부분은 한번 안 보이도록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스프링이 포지션이 올라가도 될 것 같고요. 한 요 정도로 했을 때 괜찮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카메라가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뒤에 거는 지워줘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도 쉽게 애니메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적인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섞어 가지고 다이나믹 애니메이션과 키를 잡아서 했던 거를 섞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까지 한번 배워봤고요. 특히 기계적인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36프레임에 0에서 36프레임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런 애니메이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전체 길이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박자가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뭐 쿵 쿵 쿵 쿵 요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 보면 뭔가 일정한 리듬감이 생겨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메카닉적인 애니메이션을 할 때 더 재밌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박자가 있더라도
어디서 쪼개주고 어디서 디테일들이 많이 나오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쿵 탁 칙 팍 뭐 이런 식으로 뭐 내려왔다가 돌고 방울이 탁 하고 나오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창피한 부분도 있는데 근데 실무에서도 이 애니메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내는 소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티스트들과 얘기를 할 때 막 슝 푹 하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앞에 관성이 붙어 가지고 천천히 가다가 슝 하고 들어왔다가 탁 하고 끝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입으로 직접 소리를 내면서 애니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할지 생각을 해 보고 작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여기 내려올 때 애니메이션이 탕 탁 하고 나오고 슝 톡 하고 떨어지는데 이 박자가 일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탕 탁 슝 톡 이게 아니라 탕 탁 슝 톡 요렇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런 약간 엇박이나 어디서 애니메이션을 쪼끔 홀드를 해야지 긴장감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볼 시간을 좀 더 주는 거죠. 여기서 탕탁 하고 슝 하고 빨리 갔기 때문에 이 뒤쪽 시간에 이 방울이 나오고 떨어지는 부분을 쪼금 길게 해 가지고 사람들이 더 볼 시간이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탕 하고 바늘 탁 나오고 슝 하고 여기서 거의 4분의 1 부분만 써 가지고 제가 방울이 툭 떨어지게 했다면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하실 때 특히 메카닉 애니메이션에서는 정박으로 하지 말고 어디서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오래 보여줘야 되는지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트랜스포머 같은 거를 봐도 막 축축축축 하고 마지막에 슝 탁 하면서 뭐 큰 마지막 변신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잘한 애니메이션 빠르게 일어나는 것들은 앞부분에 살짝 배치해 놨다가 살짝 홀드를 주고 탁 하고 어떤 해프닝이 이뤄지면은 훨씬 더 짧은 샷 안에서 재미를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물론 뭐 1초 뭐 반밖에 안 되죠. 이게 24 프레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짧고 그런 간단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간단한 요 주사기에서 요 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만 해도 기본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이렇게 많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양한 샷들 특히 터널 샷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많은 작업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애니메이션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볼 텐데 그래서 오늘은 기본기를 써서 아주 쉬운 애니메이션 위에다가 다이나믹까지 써 가지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더 현실감이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을 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꼭 하셔야 될 게 이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 아까 봤던 주사기 샷보다 이 큐브 4 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좋은 레퍼런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종합된 게 이제 뒤에 터널 샷이 될 텐데 그 부분들을 한 단계 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메카닉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마스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 이렇게 한번 맞춰 보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수업을 하면서 실습을 한번 이렇게 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프를 한번 직접 꼭 만들어 보시고 아무리 이 부분이 쉬워 보이더라도 그래도 한번 꼭 해 보시고
키프레임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었다면 '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되었을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을 완벽하게 하셔야지 앞으로 제가 진행하는 다른 샷들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